남편 영정사진 앞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3일장 마지막 날이라 그런지 장례식장 안도 많이 조용해졌더군요. 처음엔 사람들 오가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밤이 되니까 갑자기 이상하게 현실감이 밀려왔습니다. 아, 진짜 이 사람이 죽었구나. 이제 정말 집에 혼자 가야 하는구나. 근데 이상하게 눈물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34년을 같이 살았는데도 남편은 워낙 무뚝뚝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살아생전에도 정다운 말을 많이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슬픈데도 마음 한쪽이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영정사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누가 제 이름을 부르더군요. 영수가.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사람은 이제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도 늘 여보 아니면 당신이라고만 불렀고 친구들도 나이 들고 나선 다들 영숙 씨라고 불렀으니까요. 근데 그 목소리는 정말 오래전 기억 속에서만 듣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장례식장 입구 쪽에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처음엔 못 알아봤습니다. 머리는 거의 하얗게 새어 있었고 얼굴도 많이 변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참 이상합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정말 마음 깊이 남아있던 얼굴은 한순간에 알아보게 되더라고요. 박정우였습니다. 제 첫사랑, 20살 때 정말 세상 전부처럼 좋아했던 남자였습니다. 그 사람도 저를 바라보다가 아주 작게 웃더군요. 근데 그 웃는 얼굴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반갑다기보다 숨기고 살았던 과거를 갑자기 들켜버린 기분이었거든요. 저는 한참 말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남편에게 단 한 번도 첫사랑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남편 장례식장에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그 사람이 제 앞에 와서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당신 남편 부탁받고 왔어. 그 순간 저는 정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남편이 왜 첫사랑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제 이름은 김영숙, 올해 58입니다. 남편과는 34해를 함께 살았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그냥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큰돈 벌어 잘 사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남들처럼 맨날 싸우는 집도 아니었습니다. 애 둘 키우면서 정신없이 살았고 남편은 회사 다니고 저는 집안일하고 식당일 조금씩 도우면서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살면서 한 번도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연애다운 연애도 못 해보고 결혼했습니다. 그 시절엔 다들 그랬잖아요. 나이 차면 선 보고 조건 맞으면 결혼하고 저도 부모님 성화에 떠밀리듯 남편을 만났고 몇 번 밥 먹다가 결혼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답답했습니다. 신혼여행 가서도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바닷가를 걸어도 손 한 번 먼저 잡는 법이 없었고 사진 찍을 때도 어색하게 서 있다가 끝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꽤 서운했어요. 친구들은 남편이 꽃도 사주고 편지도 써준다는데 우리 남편은 그런 걸 정말 단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래도 젊을 땐 원래 저 사람 성격이 저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좀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아이 낳고 살다 보면 조금은 정이 표현될 줄 알았는데 남편은 끝까지 똑같더군요.
퇴근하면 TV 뉴스 틀어놓고 밥 먹고 주말이면 낚시 가고 집에 있어도 대화가 길게 이어지는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저도 말을 줄이게 됐습니다. 서운하다고 말해봤자 돌아오는 건 짧은 대답뿐이었거든요. 피곤하다, 그냥 좀 쉬자, 나중에 얘기하자. 처음엔 울기도 했습니다. 근데 몇 년 지나니까 그냥 포기하게 되더군요.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합니다. 계속 기대가 무너지다 보면 나중엔 기대 자체를 안 하게 되거든요. 근데 또 웃긴 건 그렇게 정없이 살아도 막상 남편이 집에 늦게 들어오면 괜히 쉬게 보게 되고 출장 간다고 며칠집 비우면 또 집안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사랑인지 습관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늙어갔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체한 줄 알았습니다. 속이 답답하다고 하고 밥맛이 없다 하고 자꾸 살이 빠지는데도 남편은 끝까지 병원 안 가려고 했습니다. 괜찮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다. 그 말만 반복했어요. 근데 어느 날 밤 화장실 갔다가 남편이 혼자 세면대 붙잡고 식은땀 흘리는 걸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이상하게 겁이 나더군요. 그때 처음으로 뭔가 잘못됐구나 싶었습니다. 결국 억지로 병원 데리고 갔고 검사 결과 들은 날 의사 표정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췌장암 말기입니다. 그 말 듣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근데 더 충격이었던 건 남편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손 떨리고 눈물 나고 숨도 막히는데 남편은 그냥 조용히 앉아 있더군요. 놀라는 기색도 없이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집까지 오는 길에도 남편은 별말이 없었습니다. 저만 계속 울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갑자기 그러더군요. 울지 마라. 사람은 다 그렇게 간다. 그 말이 참 서운했습니다. 평생 저 사람 옆에서 살았는데 마지막 순간까지도 왜 저렇게 남 같을까 싶었습니다. 남편이 죽기 한 달 전쯤이었습니다. 그날도 새벽까지 잠이 안 왔습니다. 남편 간병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저도 거의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조금만 뒤척여도 깨고 혹시 숨소리 이상한 건 아닌지 계속 신경 쓰이고 화장실 가는 소리만 나도 벌떡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근데 새벽 2시쯤이었나 남편이 갑자기 절 부르더군요. 영수가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처음엔 잘 안 들렸습니다. 제가 가까이 다가가자 남편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안방 서랍 맨 아래 좀 열어봐. 저는 잠결에 서랍을 열었습니다. 근데 안에 빨간 수첩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물건 같았습니다. 모서리는 다 휘어져 있었고 종이도 누렇게 변해 있었거든요. 저는 처음 보는 수첩이었습니다. 남편이 숨이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거기 적힌 사람한테 연락 좀 해줘.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갑자기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지? 그것도 죽기 직전에 저는 괜히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첩을 펼쳤는데 거기에 적힌 이름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박정우, 남자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사람 당신 아는 사람이야?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가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더 잘 아는 사람이지. 그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더 물어보려 했는데 남편은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됐다 나중에 알게 된다. 그날 밤 저는 정말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거든요. 남편은 어떻게 그 이름을 알고 있었을까요? 제가 평생 입 밖에 내본 적 없는 이름이었는데. 그리고 결국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밥 먹고 뉴스 보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나중엔 말하는 것조차 힘들어 하더군요. 저는 끝까지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희망을 붙잡게 되니까요. 근데 남편은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마치 자기 마지막을 이미 받아들인 사람처럼. 그리고 그렇게 남편은 떠났습니다. 장례식 첫날엔 정신이 없었습니다. 좀객 받고 인사하고 식사 챙기고 정신없이 사람들 상대하다 보니까 오히려 현실감이 안 나더군요. 근데 3일장 마지막 날 밤이 되니까 갑자기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주문객도 거의 다 돌아가고 빈 장례식장에 혼자 앉아 있는데 그제야 이상하게 겁이 나더군요. 이제 진짜 혼자구나. 그때 누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용수가 천천히 돌아봤는데 박정우였습니다. 42년 만이었습니다. 그 얼굴 보는 순간 정말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20살 때 기억이 한순간에 다 떠오르더군요. 학교 앞 분식집, 비 오는 날 같이 뛰던 골목길, 버스 끊겨서 한참 걸어가던 밤 공기까지 다 잊고 산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사람 기억이라는 게 참 무섭더군요. 평생 안 떠올랐던 장면들이 그 사람 얼굴 하나 보자마자 전부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동시에 너무 무서웠습니다. 남편에게 단 한 번도 한 적 없는 이야기 속 사람이 남편 장례식장에 와 있었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여기? 그러자 정우 오빠가 한참 절 바라보다가 검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내 남편이 꼭 전해달라고 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대학교 축제 때 찍은 사진, 젊은 저와 정우 오빠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도 잃어버린 줄 알았던 사진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남편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평생 동안. 정우 오빠가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남편 다 알고 있었어. 길을 의심했습니다. 뭘? 근데 사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심장이 먼저 무너졌거든요. 정우 오빠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10년 전쯤 우연히 거래처 술자리에서 남편과 다시 만나게 됐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서로 몰랐는데 술 마시다가 남편이 갑자기 물었다고 하더군요. 혹시 영숙이 아십니까? 정우 오빠도 그 순간 너무 놀랐답니다. 그리고 남편이 지갑에서 오래된 사진 하나를 꺼냈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사진이었습니다. 남편이 그 사진을 평생 지갑 속에 넣고 다녔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도 잃어버린 줄 알았던 사진을 정우 오빠 말로는 그날 남편이 술을 꽤 마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술잔을 만지작거리다가 혼자 작게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내 아내가 당신 많이 좋아했었죠? 그 말을 전해 듣는데 저는 정말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평생 남편이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관심도 없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비 오는 날 괜히 멍해지는 이유도, 옛날 노래 들으면 조용해지는 이유도, 가끔 창밖 보며 한숨 쉬는 이유도 남편은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단 한 번도 저를 몰아세우지 않았습니다. 다스지도 않았고 화를 내지도 않았고 자존심을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혼자 알고만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이 오히려 더 마음을 무너지게 하더군요. 한참 말이 없다가 정우 오빠가 마지막으로 작은 봉투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이것도 내 남편이 꼭 전해달라고 했다. 꼭 손이 떨려서 편지를 제대로 펼치지도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멀리서 형광등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21번 크게 들이쉬고 편지를 읽었습니다. 영수가 평생 당신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 알고 살았다. 근데도 괜찮았다. 당신이 결국 내 옆에 있어줬으니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더라. 나도 당신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아했는데 끝까지 그 말 한 번 못했다. 미안했다. 그리고 고마웠다. 그 편지를 읽는 순간 저는 장례식장에서 처음으로 소리내 울었습니다. 34년 동안 단 한 번도 사랑받는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그 사람은 혼자 평생 절 사랑하고 있었던 겁니다. 말 한마디 못한 채로 그날 이후로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지금도 가끔 남편 영정사진 앞에 앉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살면서 그렇게 중요한 말들을 미뤄두고 살았을까? 피곤해서 어색해서 말 안 해도 알겠지 싶어서. 근데 사람은 말을 해줘야 합니다. 남편이 평생 하지 못했던 그 말 한마디를 저는 결국 그 사람이 떠나고 나서야 받았습니다. 그게 참 오래 마음에 걸립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오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 분 있으시면 오늘 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는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